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여행 1년 중인 오이콘이고요. 이제 아르메니아가 영상 끝나서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들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한 달 살기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와, 3월 14일부터 음, 한 4월 18일 정도까지 있었네요.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는 한 32일 정도 있었고요. 한 이틀 정도는 호텔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한 달 숙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총 32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있었고요. 비용은 이제 총 합치면은 275만 원 정도 나왔어요. 2명 기준으로 비행기 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숙박비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식비로 100만 원, 기타로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기타 외에 저희가 일할 때 사용했던 비용들은 따로 분리를 했는데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돈을 쓰거나 혹은 카페에서 돈을 쓴 것 모두 합쳐가지고 이게 한 27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교통비로는 한 8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75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먼저 숙박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아르메니아 도착해서 호텔에서 2박을 묵었죠. 2박을 묵는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 나왔고요. 30일 묵는데 9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숙소 퀄리티는 이제 저희 이전 영상 보시면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숙박비가 90만 원 플러스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왔고 식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거의 사 먹었죠. 첫 번째 부엌이 있는 집이었어요. 부엌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많이 해 먹을 줄 알고 재료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 소금, 설탕, 뭐 맞아. 간장 뭐 이런 고춧가루. 것들 많이 샀는데 결국은 너무 게을러서 잘 안 해 먹었어요. 맞아. 그래서 한 5번 정도 해먹고 대부분은 외식을 했는데 외식 가격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느낌? 근데 원래 아르메니아가 진짜 물가가 저렴한 나라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진짜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 물가가 저렴한 게 아니잖아. 서울의 물가와 그 예레반 중심가의 물가가 똑같은 것 같아. 거의 차이가 그러니까 없을 정도로 많이 진짜. 올랐어. 맥주나 이런 건 좀 싸요. 그러니까 술 종류는 좀 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원래 맥주를 좀 좋아해서 아르메니아에서 많이 마시려고 했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많이 못 마셨고 얼마 정도였어 맥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원 정도? 마트에서 하면 한 1,500원 응,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제 맥주? 응. 이런 것들이 좀 더 맛있는 게 좀 더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맥주집인데 그거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네, 거기 야트 거기 정말 맛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식비는 비싼 거를 가끔씩 먹긴 했는데 그보다는 거의 집 근처에 있는 한 두세 군데 저렴한 집이 있는데 그걸 약간 로테이션 돌리면서 싸게 먹고 한 끼가 한 비싸봤자 5,000원이었고 싸면은 뭐 3,500원에서 5,000원? 보통 이 정도의 한 끼를 저렴하게 먹었던 것 같아. 그 샤르마라고 해가지고 케밥 같이 생긴 거? 좀 그런 거 아니면 푸드코트가 집 근처에 있어서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반찬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거 위주로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치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되게 종류 다양하고 싸게 팔아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먹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식비는 100만 원 정도 나왔고 교통비로는 가끔 버스 타거나 혹은 택시 타거나 뭐 걸어 다닐 때도 많긴 했는데 아르메니아 특성상 이제 거의 고지대고 이제 산맥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사들이 되게 높거나 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숙소에서 가장 중심지까지 가는데 엄청 많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택시를 많이 타긴 했는데 교통비가 엄청 싸요. 맞아.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싸고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한 번 타는데 350원 정도 하고 택시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절반보다 싼 것 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게 공항에서 한 35분 탔는데 8,000원 나왔던 것 같으니까 정도. 진짜 싸긴 쌌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중심지로 가는데 20분? 한 800드람에서 1100드람 이 정도 사이 나왔으니까 2,500원에서 한 3,500원 사이? 그래서 엄청 저렴해서 좀 자주 이용했는데도 한 달 동안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제 기타로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로도 좀 뭐 돈을 쓰거나 뭐 유심 살 때 돈,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샀었고 포니가 취미 발레로 한 두세 번 갔던 거. 그런 기타 비용 다 합쳐서 사소한 것들. 40만 원 정도. 근데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거야. 왜냐면은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했는데 상해만 하고 질병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코 축농증은 질병이니까 그냥 저희가 다 100%낸 거죠. 근데 뭐 엄청 비쌌던 건 아니고 제 기억에 한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는데 그게 한 25,000원? 한 3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약값이 좀 비싸요. 약값이 비싼데 무슨 항생제랑 알레르기 좀 진정해주는 약이라던가 뭐 가래약이라던가 한 1, 2주치 먹는데 약값이 내 생각에 한 7, 8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고 비싸긴 비싸. 엑스레이 찍고 이제 검진 받는데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리고 장단점 얘기해볼까? 제 생각에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전체로 느꼈을 때 예전에 왔으면 좀 더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아르메니아가 이제 코카소스 3국이라고 해서 러시아 아래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쪽 나라 뭉쳐있는 곳에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동원령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남자들이 다른 나라로 많이 도망을 갔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기준에서 도망가기 좋은 나라가 비자 문제가 없고 러시아어 잘 통하고 저렴하고 뭐 이런 나라들을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메니아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르메니아가 되게 작은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명 정도 살고 이게 좁은 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특히 집값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이제 화폐 자체도 좀 강세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물가 자체도 엄청나게 오르게 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체감 물가가 거의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100드람에 이제 한 250원 정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100드람에 한 350원 정도 올랐고 그런 물건 가격 같은 경우도 한 1.5배 정도 오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체감하기에 한 2배 정도 올랐을 것 같다. 아르메니아가 사실 기반 시설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누렸던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하면서 누렸던 것들을 절반 값에 만약에 누렸다라고 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거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제가 원래 좀 비염이 좀 심한데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되게 고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0m에서 2000m 사이래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 굉장히 비염이 심해지면서 축농증까지 심해졌거든요. 이게 고지대 때문인지 아니면 집에 창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 집이 약간 반지하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거기에 창문이 아예 없는 막힌 방이어서 더 건조했을 수도 있긴 사실 해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걸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건조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우리 집이 더 건조했었어. 그래서 계속 맞아. 로션 발라야 되고 좀 물 많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메니아에 올 만한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장점들 중에 아. 하나는 진짜 한류가 많이 유명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아르메니아에서 많이 느낀 것 같아. 젊은 친구들 중에서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엄청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접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소문만 듣고 사실 실제로도 그런가? 왜냐면 길 가면서 그냥 아무나 막 한국이다 이러진 않으니까 보통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지.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모르겠어 운이 좋게 그런 쪽 사람들이랑 연결이 한번 되면서 접점이 생기니까 그 이후로 계속 건너 막 어. 한국인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주고 맞아.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 케이팝 스튜디오 갔을 때도 진짜 좀 놀라웠잖아. 댄스에 대한 열정이 장난.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몇몇 친구들도 아르메니아 최고 대학에서 국제 관계학 공부하면서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뚜렷하게 자기 목표가 있으면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이러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그리고 막 자기 집에 초대해주기도 하고 동네에 초대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고 맞아. 너무 이게 친절했어.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K-팝, 한국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맞아.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 또 장점? 수돗물 마실 수 있다. 아 맞아 수돗물 그냥 저희는 마셨습니다. 물이 되게 깨끗해서 호텔에서도 물을 이렇게 뭐 정수기를 제공해주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수돗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수돗물 물맛도 되게 좋고 소소한 장점. 네, 다 그냥 수돗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물에 대한 자부심도 많고 실제로 물도 좋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를 그냥 길거리에서 음수대? 음수대가 많아. 음수대가 많아서 물 맞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안 사도 돼. 안 사도 그냥 되게
되게 편하게 마실 수 그거 있어요. 좀 신기한 것 같아. 길 네. 가는 동안 이제 음수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교통이 저렴하잖아. 아 맞다. 교통이 저렴해. 진짜 저렴해. 어. 택시도 너무 싸고. 택시가 진짜 싼 것 같아. 아니 버스도 300원인데 뭐 350원. 버스도 진짜 저렴하고 버스가 저렴하긴 한데 처음에 좀 헷갈리잖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하게 카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돈들을 내릴 때 주든 일단 탈때 주든 현금으로만 해야 되고 돈을 내는 시점이 아. 좀 애매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탈 때 낼 수도 있고 내릴 때 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내릴 때 내는 건가?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자기가 양심껏 내면 돼. 버스앱도 알려드려야 돼. 이건 찾기 힘들어. 현지 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된 거잖아. 있어야 되는데 구글맵이 작동을 안 해. 아, 버스는 잘 안 그래서 알려주고 그 지하철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버스앱 무조건 필요한데 경로는 찾을 수 있지만 엄청 좋은 앱은 아니어서 살짝 약간 불편하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정보만 적혀 있는 맞아. 그런 앱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귀찮을 땐 택시를 좀 탔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더 나왔을 수 있는데 그리고- 결론은 장점이야. 왜냐면 택시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얀덱스 고라는 택시 앱도 사용하기 너무 편해서 그거 하면은 저렴하게 음. 약간 우버처럼 다 가격도 다 미리 측정돼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진짜 저렴하고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택시까지 탔는데도 교통비가 8만 원, 둘이서 8만 원 나온 거면 되게 저렴하겠습니다. 솔직히 둘이 다니면 그냥 택시만 타고 다녀도 돼. 왜냐면 뭐 한 30분 가는데도 한 뭐 3, 4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아 그리고 장점 생각나. 뭐? 치안이 무지하게 좋다. 치안 좋다. 아, 맞아. 그게 진짜 큰 장점이네. 한국보다 더 치안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주워 듣기로는 인터넷에 이제 어느 나라가 제일 치안이 좋은지 뭐 이런 순위표 같은 게 있는데 아르메니아가 우리나라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엄청 좋아요. 밤늦게 돌아다녀 전혀 무서운 거 문제 하나도 없고. 못 느끼겠어.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여행 주의?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 다음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레반 중심하고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은 완전 검은색이야. 여행 금지. 아제르바이잔이랑 지금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여기서도 폐쇄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 안전하다. 그 접경 지역을 가면 안 되겠지. 거기는 실제로 아르메니아인들도 거기를 갈 수가 없대요. 지금. 네.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고 막 아예 막아놔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예레반 그 중심 지역은 그 위험한 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느꼈을 때는 예레반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와 다른 옆에 마을들을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사실 저도 이게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저도 이제 인터넷 대충 주워 들은 얘기들을 말씀드리면은 아르메니아 지형 자체가 이제 위에 러시아 그리고 왼쪽에 터키 그리고 우측에 아제르바이잔 강한 나라들 사이에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터키랑도 좀 사이가 안 좋고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상태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왜냐면 터키는 당연히 원래 강한 나라고 오스만 제국도 엄청 강한 나라고 러시아는 당연히 강한 나라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도 3배 정도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도 크고 인구수도 한 3배 정도 많고 그리고 막 기름도 되게 많이 나는 나라라 아르메니아에 비해선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사이에 껴서 침략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한때는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결국 학살당한 기억도 많고 어쨌든 되게 전쟁으로 침략을 많이 당해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침략도 많이 당하고 서러움이 많은 나라잖아요. 아르메니아도 그런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 알 수 없는 유대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역사도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맞아요. 느낀 점. 전쟁 전엔 최고의 나라였을 것 같다. 저는 젊은 친구들의 케이팝 열풍을 느낄 수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사람과 체험을 사람 많이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좋은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사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아르메니아는 저희 끝입니다. 이제 다음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다음 나라가 바로 여기인데요. 다음 나라도 재밌는 일이 많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오인컨이었습니다. 안녕.